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에 SBS와 OBS 등 국내 지상파 방송국을 유치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천시가 전면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식적인 자료 제출 등 일체 협의가 없었으며 특히 유치 기업 변경은 시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검토하거나 진행된 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약 체결 이후 3년 이상 경과하는 동안 부동산 시장 악화와 콘텐츠 산업의 불확실성 등 대내적인 우려가 커져 계획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양대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경영진의 승진 인사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내년 진흥원 출연금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진흥원 노조는 진흥원이 이른바 윤석열 사태 이후 국고 보조금이 약 78% 이상 삭감되는 과정을 겪었다며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관련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신규 채용과 승진 등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지만 원장은 임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승진 인사를 강행했고 결국 출연금 예산 삭감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심의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비 77억 3천여만 원 가운데 사업비 6억 3천여만 원을 최종 삭감했습니다. 방만 경영과 내부 인사 문제 등을 포함해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수차례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결국 내년 사업비 삭감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당장 내년 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태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조위원장 전화 연결해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서 진흥원 내의 양대 노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원장이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5억이면 되게 치명적인 예산 삭감입니다. 거의 시에서 내려오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에 반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현재 윤석열 차 사건으로 국고부조금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상황인데 시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이 진흥원의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진흥원의 문제를 감추려고만 했던 것이 지금 예산 삭감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의원들도 이제 도저히 이해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방만 경영 지적과 또 인사 문제까지 여러 지적들이 잇따랐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좀 심각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만 경영 인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원장의 불통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제 측근 인사의 말만을 들으면서 경영을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문체부가 저희 진흥원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진흥원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의회마저도 진흥원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것 같아 해석할 뿐입니다. 네, 당장 내년의 주요 만화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사업들 준비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저희가 성명서에서 발표한 대로 원장이 책임을 지고 떠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6년간 참아왔던 것은 이제 진흥원이 시끄럽지 않고 더욱더 일을 잘 하는 조직이 되면은 좀 외부의 평가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조용히 있었었는데요. 참기도 했었고 양 노조가. 근데 이번에 임기 말에 그 모든 것을 원장이 망치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그리고 신임 원장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서 신임 원장이 진흥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부천시 시의회 더불어 문체부와 소통을 하면서 삭감됐던 예산들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마무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조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거래 중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 판매가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도인 8,500여 명 중 10년 초과 주택을 보유한 매도인은 2,600여 명으로 30.5%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8.1%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와 서초구, 노원구와 마포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기주택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선 건 대출 규제 등이 진행되면서 수요가 줄었고 상승세를 보이던 아파트 값이 4분기 들어 주춤하면서 빨리 팔아야겠다는 매도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옥정 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는 서울시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 포천 광역철도 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의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17.1km 지하철 건설 사업입니다. 이번 대광이 승인은 양주시 구간인 109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도는 용지 보상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즉시 진행해 이달 말 공사를 시작해 2030년 하반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포천시 구간인 209와 309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변경 승인 뒤 공사를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폭설 피해를 본 도내 농축산 농가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선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포함되는데 도는 이날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총 41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전액 편성해 시군에 전달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2,800여 가구로 농가는 가구원 규모별로 지원액이 달라 3, 4인 농가의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 지원액은 300만 원입니다. 선지급된 재해구호기금은 추후 국비가 지원되면 시군비를 포함해 보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17일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회의에서 내년 물가 안정 대책과 내수 진작 방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민생 안정대책 전담기구 추진 현황도 공유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수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가감없이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성 실행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인천 로봇랜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76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로봇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인천과 경남 마산이 선정되면서 시작됐지만 토지 가격과 제공 방법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해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도시공사,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 주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존에 난립했던 여러 협약을 단일 신규 협약으로 대체 정리하고 인천도시공사를 공동사업 시행자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승인 요청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천로봇랜드 사업은 내년 3월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17년간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호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도의회 차원의 조치가 미흡하고 본회의장 신상 발언이 반려됐다는 이유 등으로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유 의원은 도의회 후반기에 들어서 3번의 신상 발언 신청이 거절돼 장기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본회의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공지를 통해 신상 발언은 의원 일신상 문제와 관련해 해명을 위한 제한적 수단이라며 의원 개인의 의견 표출은 신상 발언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유 의원의 사직 여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10명에게 총 3,450만 원의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한 10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며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 174만 원과 터널 내 소화전 관리부실 신고 100만 원 등입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이 건설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천시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특색 상권 발굴을 위해 올해 15개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했습니다. 인천시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환경 개선 두 가지 분야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추진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가입률 67.5%를 기록해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34.3%로 인천시는 전년도 대비 가입률이 38% 상승해 전국 순위가 기존 9위에서 1위로 8계단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화재 보험 상품입니다. 인천시는 현대시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최소 보장금액인 100만 원 가입 시 자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그 외 3천만 원까지의 보장 구간에는 8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 시설 현대화 사업 지침을 개정해 사업 신청 시장에 화재공제 50% 이상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개별 가입이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상인회를 통한 단체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경기도가 건설 폐기물 공사 현장을 특정 감사해 7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건설 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무허가로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거나 임시 보관 장소의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등 지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도감사위원회는 지적사항을 해당 시에 통보하면서 고발과 행정 처분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가 연말 연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관리합니다. 서울시는 명동과 이태원, 홍대를 비롯한 7곳에 성탄절 전후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사전 점검하고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